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우리 오빠는 동네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싸웠다더라. 또 경찰서 갔다더라. 누구랑 붙었다더라. 나는 학교에서 내 이름보다 오빠 이름을 먼저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건 내가 중학생이던 해였습니다. 오빠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두던 밥주걱은 그대로였고 아빠 운동화도 신발장에 놓여 있었는데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쌀을 얼마나 씻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불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은 눌어붙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빠는 그날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 학교에서 누군가가 제 부모 없다며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교문 앞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타! 오빠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오빠가 조금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던 날 나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빠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도서관 불빛 아래서 밤을 넘겼고 눈이 아파도 참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떠나던 날도 오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자취방은 작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닥이 차가웠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카페 마감 알바를 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버리고 머신을 닫고 의자를 올리고 나면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바비가 들어오는 날이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돈 이야기겠구나. 돈 좀 있어? 술값이 떨어졌어.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엔 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도 마음 한쪽이 점점 달아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술 좀 적당히 마셔. 나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오빠는 군대를 갔고 나는 그 2년 동안 이상하게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전역하던 날 당연히 돈을 받으러 올 걸 알았고 나는 이미 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편하게 웃었으면 했습니다. 카페 마감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늦게 오진 않을지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군인 같은 느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았고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전역했으면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빠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덜 거칠어 보였습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숫자를 눌렀습니다. 300만.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돈은 내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빼고 조금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금 완료. 오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나는 순간 또 화낼 줄 알았습니다. 술 한잔 하는데 300이 뭐야? 그리고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50만 원이면 돼. 잠시 뒤 250만 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놈이 이제 좀 달라졌나? 그날 마감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빠가 250만 원을 다시 보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문 앞에서 내 가방을 들어주던 오빠, 자전거 뒷자리에 나를 태워 집으로 오던 그날, 나는 그 장면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갔습니다. 패딩을 고르는데 이상하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색은 너무 튀는 것 같고 저건 너무 얇은 것 같고 매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선물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요.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결국 가장 두툼하고 가장 따뜻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잠깐 숨이 멎었지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오빠가 이걸 입으면 덜 춥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본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나무들이 앙상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옆집 이모라고 떴습니다. 너희 오빠 지금 사고가 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패딩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고 기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사람들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패딩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비닐이 미끄러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기계에서 나는 B- 하는 소리,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오빠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 충격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패딩 봉투를 쥔 손만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게, 길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패딩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빈 의자가 더 많았고 국화꽃 냄새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방명록에는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 동기 한 명이 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나갔습니다. 동네 어르신 두 분이 그래도 착한 애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도 조문객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향은 계속 타들어갔고 제가 쌓였습니다.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장례식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빠가 전역하던 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머리, 조금 말라있던 얼굴, 그리고 50이면 돼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나는 그때 왜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영정 사진 앞에 패딩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입어보지도 못했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 위 컵, 방바닥에 놓인 헬멧, 의자에 걸린 낡은 점퍼.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처음엔 빚 독촉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 채무 상환에 대한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환액 사이에 입금이 꼬박꼬박 찍혀 있었습니다. 7년, 거의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동생 알바비 1차, 물동생 알바비 2차,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차, 27차, 58차, 103차. 내가 건넸던 돈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물동생 결혼자금.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집 이모님이 말씀하기로 오빠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배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해 집을 나갔을 때도 이모님은 우리 오빠가 동네방네 내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도 아마 잠깐이라도 버티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뜯어가는 거머리라고 생각했고 한심하다고 여겼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통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 교문 앞에서 내 가방을 들어주던 오빠. 나는
그 장면을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오빠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늦게 알았습니다. 그 겨울에 산 패딩은 아직도 내 옷장 안에 걸려 있습니다. 입혀보지도 못한 채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